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찐시황 3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조금 밀린 것 같아서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요. 그 고견을 듣고자 제가 존경하는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고견이란 말까지.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안 존경하는 분이랑 방송 안 합니다, 저. 요새 오늘 혹시 코스닥 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희가 좀 대표님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티나나? 아예 안 납니다. 네, 여기는 8.15 방송이고 그렇지.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5.76입니다. 76.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저는 사실 지금은 지수는 그리 안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뭐 지수 ETF를 투자하고 있으면 계속 지수에 신경을 쓸 건데 저는 정해둔 지수 목표대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목표대를 계속 높여가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는 800선 깨지 않으면 그냥 지수 안 보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막 코스닥이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지금 수준으로 잔잔하게 우상향하는 게 좀 매매하는 입장에 좀 더 윤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보면 참 이게 장이 강하다는 게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아침에 막 약했어요. 근데 갑자기 셀트리온에서 확 받쳐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도 또 뭐야 네이버 카카오 아침에 빠질 거 감안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네, LG엔솔에서 붙여버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시장. 네. 대단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힘들었기 때문에 네. 러시아 빼놓고서 작년에 코스닥이 꼴등이었잖아요.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한번 100포인트 한 달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만약에 조금 약하잖아요. 무덤덤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뭐 대표님도 느끼고 저희도 느끼고 매매하는 사람은 다 느끼는데 작년에 워낙 하락에 익숙했었던 터라 네. 지금 815포인트 와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 기억하시죠? 1000포인트 넘은 거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1000포인트가 익숙돼 있었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 깨져서 990이다 그럼 1000포인트 어떻게 만든 1000포인트인데 우리가 그렇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이게 저점이 10월 달에 650. 네. 그러니까 이게 650에서 815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20% 올랐어요. 맞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고객 관리 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연말 대비해서 고객 자산들의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에요. 네네. 기준점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을 0이라 잡고 네네. 지금 잔고 상승률 매매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그래도 두 자릿수는 넘죠 두 웬만하면. 자릿수는 나옵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두 자릿수가 넘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두 자릿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장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 진짜 너무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반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건드리면은 수익이 더 안 나고. 그리고 좀 많이 내신 분들은 제 주변에는 50%, 70%까지 봤어요. 그 2차전에 들고 계신 분들. 뭐 2차 전지도 있고 뭘 하나도 매매 안 했는데 그냥 에코프로 LNF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계신 분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복 받으신 분들이죠. 축하드리고. 네, 그렇죠. 정말로. 이게 솔직히 1월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비트할 수 있을 거로는 그렇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시간에서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느끼는 게 오늘 제가 캐스트죠? 네, 네, 우리 대표님 거기서 계세요. 웬만하면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많이 떠들려고. 제가 요새 떠오르는 단어가 good is good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 정시가 보면 항상 7개의 배드가 있고 3개의 굿이 있단 말이에요. 7개의 악재가 있고 3개 정도의 호재인데 시장이 강할 때는 7개의 악재를 누르는 3개의 호재 때문에 수가가 오르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9개의 악재가 있어도 하나의 호재의 변동성이 커요. 맞아요. 오늘 지금 시간에서 이 시간 방송하는 내일 아침에 잠깐 뜰 수 있는 협동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게 되면 늘 하던 이야기예요. LG가 뭐 한다 내용인데 근데 주가 상승 탄력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1, 2월 달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어디고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지금 저도요. 제가 계좌들을 보잖아요. 네. 보면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요. 신났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제 기억에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아, 그렇지,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빙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이 원래 이런 걸 아세요. 맞아요. 예. 원래 코리아 증시가 뭐 약간은 표현이 좀 저속할 수 있어도 적당히 올라오면 팔고 밑에 물량을 다시 담고 이런 순환 매매를 조금씩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파신 다음 또 어디가 빠져 있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데 반대로 그 이후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은 매매가 빵입니다. 그게 이제 예.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 출발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게 되면 네.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틈틈이 모아가야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많은 이제 유튜브나 주식을 공부할 때 대부분이 사실 매매로 배운 게 아니고 사놓고 시황으로 배웠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황으로 주식을 배우기보다는 흐름하고 힘으로 배워야 되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양지수에 우리나라 월봉 흐름을 띄워놨습니다. 그냥 차트가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거거든요. 이게 월봉이에요. 그럼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현재 지수가 작년 9월 달보다 높게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양봉이 4개, 맞아요. 음봉이 하나에 네. 2개예요. 2개. 그리고 지난 2월 달보다 1월 달보다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500까지 가지 또는 2,300 오면 주식 사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코스닥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사실은 아직까지 올라가야 될 공간이 훨씬 커요. 높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650이면 35%가 빠진 건데 그렇잖아요. 대표님 지수 35%는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 더 나죠. 네, 종목 반토막 더 나죠.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8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1년 만에 35% 빠졌으면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그냥 피가 낭자한 정도를 떠나가지고 피가 말라붙었어요. 말라붙고 가신 분들은 이미 가셨고 집에. 자, 그랬는데 20%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지금은 이거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예 좀 장이 불안할 때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시세가 변동성이 엄청 커요. 시세가 엄청 변동성 있고 장이 불안하면 조금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네. 그럴 듯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라 제가 졌어요. 대표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금이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지면 들어가야지. 혹은 LG 엔솔이 어느 정도 한 5% 깨지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파워로 예전 사고는 볼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밤에 보십니까? 아니 뭐 이런 말 하면 내가 좀 그런가? 아닙니다. 이제 종목장이라 하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종목장 그 1월부터 다 종목장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종목장이라는 걸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왜냐면은 종목장인 거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물렸거든요. 또. 그러면 제가 반문 한번 해볼까요? 네. 종목장이 아니려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과연 종목장이 아니고 시장이 먹여주는 장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1,400에서 2,80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야죠. 저희가 2년 전에 봤었던. 다이렉트로 올라야 네.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2달은 쉬긴 쉬었지만 다이렉트로 올라갔거든. 그때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제가 뭐 방송에서 코피 터진 날이거든. 그때 네. 코피 터지고 너무 힘 터지고 그 다음부터 저점 찍고 올라가는데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지수 기준으로는 2,500포인트가 돌파라면 네. 이제 조금 탄력을 붙을 수 있는. 그런데 탄력을 붙겠죠. 당연히 붙는데 붙을지언정 내가 물린 A라는 주식이 탄력이 붙을까라고 저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대표님이랑 저랑은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좀 깨닫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현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 계좌에 현금이 없어요가 아니고 내가 아직 용기가 없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아니면 또 지난해 너무 공포가 좀
그렇죠. 엄습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제가 왜 아까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을 볼 필요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저는 시장에 좀 순응하자는 유이거든요. 맞아요.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가장 핵심은 3월 14일 날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인데 맞습니다. 제가 오면서 문어님들의 또 예측을 봤어요. 네. 오자가 찍혀 있대요. 컨센서스가. 네. 그럼 3월 14일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게 컨센서스대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지금 약간 코스피 주봉인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장이 먹여주는 장은 안 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올라 그러면은 무조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해 7월 달 한 번 있었고 11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장이 먹여주던 장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전 단계에서 전부 다 급락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급락의 폭이 9월 달에 가장 컸는데 연말에 완만했고 맞아요. 예. 맞아요. 완만하다 예, 보니까 올라오는 폭이 완만하고 맞아요. 예, 예. 최근 6주 동안도 완만하기 때문에 완만해요. 네. 그래서 이게 2,500을 뚫어도 올라는 가는데 압도적으로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폭발적이지 않을 거라면서.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폭발적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종목 장세에서 순환 장세 연장으로 보는 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정확하죠. 네, 그리 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생각이 난 건데 어제 코스닥이요. 네. 외인 기관 다 팔았는데 개인분들 매수로 해서 장을 1.2%인가 들어 올렸거든요. 1.2% 중에 1%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휴대폰 세게 움직였고요. 오늘. 어제도 움직였고. 아, 그렇죠. 오늘 네. MC 넥슨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예. MC에서 제휴증 붙어서 움직였고. 어찌됐든 과거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 모듈 막 갤럭시 S7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종목들을 오랜만에 봤어요. 파워로직스, 네. MC넥스 뭐 몇 개 있죠. 그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반토막이 뭐야.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제대로 워킹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물론 뭐 어떤 종목은 배터리 BMS를 준비했고 어떤 종목은 자율주행을 준비했고 네. 그것이 2, 3년 동안의 영겁의 시간 동안에 다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해볼 만하다. 뭐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땡큐.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한 회사가 어떤 신사업을 준비한 회사가 잘 됐다 그러더라도 주가로서 발현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작년에. 지금 아까 뭐 종목 하나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MC넥스죠. 네네. 오늘 장중에 레벨 3 관련해서 자율주행 제네시스 관련해서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런 정도인데 주가 반응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거래 터트렸고 거래 터뜨렸고 10%가 올랐고 아마 이게 됐으면 보통 기술적으로 이때부터 정보가 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28,000원 잡아도 네. 28,000원에 3일 만에 네네. 무려 5,000원을 땡겨버려요.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의 힘이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좋긴 좋았, 나쁘진 않았다는 거고 네네네. 오늘은. 근데 원래는 어제 같은 큰 상승이 나왔으면 안 됐거든요. 작년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런데 그렇죠. 네. 개인이 어제 3천억 샀어요 코스닥을. 코스닥 뭐 코스닥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뭐 팔았든 샀든 그건 중요치 않고 코스닥은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는데 코스닥은 혹시 이거 동의하세요? 코스닥은 분위기다. 아 흥이죠. 예. 아 흥. 흥 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흥생 흥사. 예. 이거를 좀 대표님 결로 좀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아 이해하기 예, 쉽게. 쉽게 뭐 어떻게 약간 좀 예. 과학적 근거를 갖고. 네네 네. 과학적 근거가 아니어도 됩니다. 분위기는 아. 또 예, 예. 자 코스닥은 즉위 보게 되면요 이게 좀 나올진 모르겠는데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매매 비중이 80%가 네. 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한 5%예요. 근데 실제적인 코스닥의 안정적 수익률은 기관 순매수 종목이 되고요. 맞아요. 변동성 종목은 개인 순매수 종목이나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 결로 보면 안 돼요. 개인이 사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 사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최근에 힘을 좀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에요. 이게 일별 현황을 보게 되면 기관별로 볼까요? 이렇게 봐야 되나?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이 거의
원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가총액이 대략 6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최근 이거 보름입니다만 하루에 1,000억, 2,000억이 넘어요. 그럼 코스피를 환산하면 거래 대금 1조 원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목 장세의 가장 큰 단면이고 코스닥 분석을 연기금 매도로 분석하시면은 완전 낭패입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은 어지간하면 코스피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코스닥은 개인이 사면 오른다. 그거와는 아예 다른 관점입니다. 어차피 코스닥에 들어오는 개인은 개인이 외국인일 수 있고 외국인이 검은머리일 수가 있으며 기관이 노랑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약간 CFD도 좀 있잖아요, 대표님. 엄청 많죠. 예. 뭐 최근 배터리 같은 이야기. 그 웬만한 종목들 외국계 증권사 들어가는 거는 그 진짜 외국계냐라는 그렇죠. 것보다는 CFD를 매면은 우리 활발하게 매면 CFD에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 어제 그 느낌 확 온 거예요. 요새 많이 들어요. 올해는 뭐 부동산도 사실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고 뭐 은행에 돈 넣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먹고 사기는 박박하고 어쨌든 1월 달에 AI 로봇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정시도 사실 생각보다 악재 내성이 다이다 보니까 그냥 정시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투기적이고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10억짜리 제가 키움증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화면이 하나 있어요, 영웅문에. 그래서 거기인데 뭐 연령대별 매매 빈도, 계좌 다 나옵니다. 연령대별. 예,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개인 투자 비중이 키움증권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거기 계좌를 분석해가지고 뭐 투자 수익률이나 회전율 가지고 만약에 우수군 이렇게 나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수군이라는 거는 보통 10억 전후의 금액을 가지고 회전율 뭐 좀 높은 걸 말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회전율 자체가 높아졌어요. 수익이 나니까요. 그렇죠. 돈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사실 우리가 배터리주를 제가 조금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배터리주를 테마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업이죠, 산업.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마주는 뭐 정치 테마주, 뭐 인물주, 조류 독감 테마주, 옛날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요도 관련주 이거를 보통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간 작은 금액이 들어와서 파닥파닥거리는 STO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배터리 AI는 지금 테마주라는 표현은 잘 안 쓸걸요. 트렌드라 그러죠. 그런 트렌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뭉태기 들어온다 이러더라고요. 뭉칫돈. 예, 뭉태기를 훅훅 사. 네. 나도 불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들이랑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민감한 그런 매매가 훅 들어올 땐 바로 사진 못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안 돼서. 근데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게 실시간으로 어찌됐든 그런 활발한 매매 참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보더라도 한 번에 4만 주씩이 들어오면은 예전 같으면 4만 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음봉 나옵니다. 바로 분봉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4만 주, 3만 주, 2만 주 했다가 4만 주 빵 들어온. 그러면 다른 시세가 추중 시세가 확 붙어버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섹터에 있는 그 종목이 튀는 거고 그럼 다른 종목들도 툭툭 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즘 보면은 관전 세팅만 좀 잘해 놓으시면 그리고 시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매매가 붙어올만 하겠더라고요. 할만합니다. 예. 그리고 찐시황인데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파월에 그렇죠. 입을 기다리고 오늘 밤에, 미국 연준을 논하고 저는 그럴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 지표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잘 되겠죠. 제가 이렇게 라이트하게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들으냐면 그거를 무시하고 아예 안 봐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주식을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은 시장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조금 더 그러면 쉬운 건 없지만은 대신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고 빠지는 데는 여러분들이 뭐 그날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이나 TV 방송 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일단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그냥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갈까요 대표님? 아니요, 이 알찬 시간 계속 가야죠. 20분 정도 농담이고요. 지났네. 오늘 이제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오늘 지수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수 괜찮습니다. 거래소가
0.7포인트 상승. 네. 장중에 거의 15포인트 상승을 했었다가 좀 밀린 거죠. 중국 시장이 밀리면서 좀 밀렸고 코스닥은 0.7포인트 하락. 그러면 이거를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간 이유도 굳이 지수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지금 지수도 뭐 오늘은.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또 뭐 이렇게 지수가 지금 3, 4거래일 올라왔다고 해서 또 언제 또 헐컹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봐봤는데 오늘 사실 수급을 한번 좀 봐봤어요. 네. 이게 이제 슬라이드 쇼가 어딨나요? 예, 여기 뭐냐면 오늘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3월 접어들어서 매수 규제로 바뀌었는데 네네. 3일 동안 하루 빼고 누적 1조 2천억을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다 배터리입니다. 쉐어를 샀어요. SDI, 포스캠 이건 약간의 공매도의 우려가 좀 보입니다. 환매수 쇼커버가 좀 보이는데 LG엔솔이 다시 육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1,3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SM은 약간 보내라 치더라도 보내라 치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외국인마저 배터리를 베팅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시장은 언제든 2,500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조금 해봤고 두 번째를 오늘 기준이고 3월 거래일 물론 거래일수 며칠 안 돼요. 네. 지난주 휴일이 있어가지고 안 믿지 않는데 3월 들어서 왜냐면 3월하고 2월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매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 7일까지 뭐 거래일 수는 한 4거래일 정도 되는데 1조 2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서울가스 이 친구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항상 있어가지고 또 SDI, 포켓, 배터리, 삼성전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전히 매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하루 전 데이터에서 매도였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고 있습니다. 사고만 있지 올리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대부분이 역시나 배터리라는 거죠. 여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네. 좀 네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IT가 삼성전자 빼놓고 반도체 빼놓고는 없네요. 예를 들어서 LG노텍, 삼성전기, 네, LG전자. 하이닉스도 없어요. 네, 네, 하이닉스도 매수도 매도도 없어요. 예. 그 약간 순위 밖에 있나 봐요. 좀 나중에 사겠다. 아니 뭐 나중에 사겠다보다는 별 매력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그죠?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매력을 보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AI 관련 맞아요. 이슈가 예. 막 붙을 때인데 네네. 지금 AI 관련주는 한 최근 3월 접어들어서 조금 쉬고 있죠. 뭐 별로 그래도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빠지고 있고 뭐 워낙 배터리에 강한 쏠림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꼭 반도체가 나빠서 안 사기보다는 배터리에 대한 강한 쏠 우리가 작년 1월 28일 느꼈던 수급 블랙홀 현상이 맞아요. 예. 시장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나 봅니다. 수급 블랙홀 하니까는 오랜만에 생각이 좀 드네. 그렇죠. 이게 블랙홀 얘기 나오면은 저희 입에서 나오면은 이게 정말로 포모가 돼요. 포모. 뭐가. 예.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가 계속 가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바로 안 꺾이겠죠. 아니 수급 블랙홀이 왜냐하면 3월이잖아요. 네. 3월은 올해 1분기 윈도 드레싱입니다. 맞아요. 그럼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올해 1분기에 펀드 매니지 운용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에 맞는 20% 코스피 기준으로 20%를 맞춰 놓을 거고 펀드 매니지 입장에서는 1bp 싸움인데 네. 수익률의 상대적 1bp면 0.01%잖아요. 그러면 그네들 중에 배터리에 집중을 더 할지 아니면 이제 시작한 SK이노베이션으로 그동안 만약에 뭐 SDI에서 먹지 못한 부분을 커버할지 그 그렇죠.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이 수급 플랫폼 현상에 따라서 쏠림 현상은 강화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적이 아니라. 이거 좋은 이게 인사이트예요. 보면은 네. 이게 지금 SK 이노베이션 안 간다고 답답하신 분 굉장히 많고요. 아 근데 오늘 너무 네. 세게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당장 오늘은 그랬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막상 오른 거 없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오늘 그랬다 치고. 뭐 제가 요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네. 이건 우리가 서로 이제 사심 없이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SK 그룹 분들이 주식 경력 2년 이내 분들이 왕창 물려 있어요. 승질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SK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네네. 어쨌든 간에 SK 이노베이션이 오랜만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이거 예사롭지 않게 움직인 것 같아서 그죠. 하락 추세는 다
끝냈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가겠다고 아닙니까? 수급도 꽤 세게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고. 투신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국내 3사 중에서는 사실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서도 배터리 원가이나 뭐 조립 인하가 한다 하더라도 솔솔찮게 이제 CATL을 기점으로 해서 LFP 배터리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SK 이노베이션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유럽으로 가잖아요. 약간 한 1, 2년 정도 잠잠했던 최태원 회장의 행보도 잠깐 SK그룹주가 진짜 못 갔거든요.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SKC의 어떤 동박 쪽에서 상당히 강한 쇼커브를 보고 이거 다 개인이에요. 예. 이거 기관 아니에요. 이거 다 개인 쪽이거든요. 네. 구신도 좀 있긴 있는데 사모폰다가 개인 자금이라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한번 조금 이거는 SKC입니다. 네네. SK 동박 쪽 C인데 왜냐하면 워낙 최근에 뭐 솔루스 첨단이나 많이가 얘만 안 갔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SKC도 어쩌면 저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차장님은 생각 어떠신지? 저는 솔직히 기세를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세. 기세가 뭐냐면은 이제 좀 써놓긴 했는데 기세가 잘 가는 주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세가 좋은 주식을 고점을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밀려도 한 번씩 기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니까. 사실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이 우리 현대차 기준으로 현대차가 아이오닉 5부터 5, 6, 7 들어갈 때 1단계, 3단계를 SK 이노베이션이 다 납품을 하고 이번에 이제 티어키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포드와 SK 이노베이션의 그 돈독한 미래 관계에서 티어키를 LG가 가져갔잖아요. 안타깝죠. LG가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GM 사공장을 SK가 가져가면서 난리가 났는데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그룹이 있으니까 상장 안 해도 100조 넘는다니까 지원해 줄 거고 LG야 뭐 왕창 땡겨놨고 LG 1등이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이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프리 IPO 1조도 못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기업이긴 한데 주가가 반응하니까 아니, 사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기세를 말씀드린 이유도 이거를 사기에는 지금 기세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도 지금 뭐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한 소재 쪽이라든지. 아 근데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좀 사이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 매도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일반론으로 좀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세서 2차 전지 얘기 좀 덜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아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워낙 내가 알아요. 이게 진짜 저도 이제 뭐 많이 물려 있어요. 그거는 작년까지 SK이노베이션은 기대할 만하면 빠지는 종목이었거든요. 예. 이게 물론 정제 부분 또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거가 어떻게 시장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2차전 쪽을 없으신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헷갈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입장에 따라 들어가야 될까 말까 이거를 오늘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딴 건 모르겠고 기세가 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꺾인 거 못 봤습니다. 적어도 편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했다가 쌍봉을 치고 끝나니까 항상 웬만한 종목들은 SDI 100만 원. 그러니까 차라리 SDI 같은 경우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계 증권사 SDI 평가 보고서 나왔더라고. 목표 상향 보고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SDI는요 대표님 기억하시죠? 작년까지 외국계 항상 두들겨 맞는 종목이었습니다. 요새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게 SK. 계속 사고 오늘 JP모건일 거예요.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와 이거 드디어 SDI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물론 GM이 나왔으니까 밸류체인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우리 주식 그렇게 쉬웠습니까 언제? 그것도 사실은 근데 MOU인데. 맞아. 내 말해서 누구 어쨌든 좋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헷갈리는 팩트인데 주가가 세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가 지금은 어지럽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2차 전지건 뭐건 지금 날라간 거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그것을 내가 조정받으면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오일선이라든지
혹은 추세 안에서 내가 물량을 조금 던져놔주면 거기서 내가 흐름을 파악하기 좀 쉬우니까 1,000만 원 살려고 하면 1,000만 원 다 사면 안 되고 네. 100만 원 정도만 던져놓고 거기서 내가 물량을 그 시세 흔들링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있잖아요. 정찰병문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내가 그 종목을 바라보는 뷰가 좀 쉬워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금 SDI인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도 수익률이 20%가 안 돼요. 20% 맞아요. 조금 넘으니까 물론 그것도 큰 주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팁을 말씀 주신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매매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네요. 그래도 요거 섹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리오프닝. 아, 지겨웠는데 저희 1, 2월 때 지겨웠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리오프닝 이제 끝났나요? 테슬라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테슬라 먼저 얘기하시죠, 대표님. 아, 이거요? 예. SK 이노베이션 꺼냈으니까 이건 네. 뭐냐 하면 그 테슬라가 주간 단위로 중국 보험 등록 쉽게 말해서 테슬라 등록 대수예요. 근데 그래프로 가만히 보시면 숫자를 뭐 외우실 건 없고 12월하고 1월달 될수록 1월달은 사실 12월과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연말 재고떨이도 있고 가격 인하가 있어서 12월달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접어들면서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2,000대, 8,000대, 12,000대 이렇게 두 개로 합쳤을 경우에는 1월달은 대략 보면은 23,000대 정도 네.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3월달, 2월달은 넘어오면서 합산해 보면은 대략 이것도 1,104, 이거는 한 3만 대 얼추 네. 조금 안 29,000 됐나요? 대. 이렇게 예, 나왔는데 지금 3월 첫 주자 보십시오. 13,000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가지고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 증가가 나온다는 거죠. 보이네요. 예. 눈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 주가 자체는 뭐 200달러 좀 안 되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테슬라의 가격 인하 효과는 약 말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최근에 테슬라랑 국내 배터리를 연결시키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전체에 대한 캐파가 CAGR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 과연 현대차가 이것도 3월의 이벤트죠. 네. IRA. 네. 그러니까 3월이 생각보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안 간다고 이렇게 보시는 많은데 기아 많이 네, 올라왔는데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 다음 주에 유럽 그것도 있죠. CRMA. 네, CRMA도 있고 그게 물론 뭐 미국 IRA 수정안보다는 구체적이는 않겠지만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전기차나 배터리나 심지어 완성차나 오늘 지금 움직이는 배터리 쉘까지도 네네. 그렇게 급락을 주기에는 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는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을 누를 만한 요소는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한 거리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차 뭐 저는 현대차는 안 봅니다. 근데 2월 수치가 진짜 잘 나왔어요. 네, 저는 기아 봅니다. 기아. 기아 뭐 세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는 아까 테슬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테슬라 관련돼서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음. 기아나 현대차 미국 현지 법인 갖고 있는 부품주들이 아마 탄력성은 조금 더 좋을 것 네,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요건데 네. 오늘 저는 여기에 사실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시진핑의 이제 연설이 YTN 보도였는데 화면 좀 가려졌네요. 예, 민영 기업은 우리 편 공동 부유에도 기여해야. 저는 이 단어가 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본토가 공동 부유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사실 공동 부유 나올 때 2021년도에 중국이 맞아요. 네. 테크 규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 정권사 자료를 봤더니 중국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유 양해 역시나 양해전에 주가 좋고 양해 이러니까 맞아요. 별거 예, 없네. 예, 예. 지난 주말에 5% 이야기 나올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부유라는 저는 별거 아닌 당에 네네. 그렇지 않아도 차익 빌미가 필요한 네네. 때 한번 좀 때렸지 않나. 예, 중국은 그렇게 봐서 우리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 소비 중에서 왜냐하면 저는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이제 카지노 쪽은 확실히 규제 섹터예요. 꺾였어요. 예. 예. 주말부터 중국인의 한국 PCR 그 의무 면제가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뭐 바로 그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파라다이스는 사실 영 정도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마카오라든지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를 봐야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수급 블랙홀 상태에서 중국 관련주가 조금
뭐 모멘텀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슈보다는 이제 빈집에 돈이 빠졌다. 지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거 있고 근데 과연 이 섹터가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를 묻는다면 그거는 답이 아니라 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치수 치고 가면 돼요. 음. 왜냐하면 저쪽은 리오프닝 섹터는 대부분이 코스피 중소형주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코스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코스피 단에서 치수가 치고 가면 된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종목 관점에서는 01, 910 같은 이 LG 생활건강 같은 001, 900이죠.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하방 경직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머리를 딱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생활건 근데 지금 자리는 불안불안하네요 지금. 원래 대부분 불안합니다. 네. 근데 이런 친구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메시지가 딱 들어올 때 그때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생각할 중국 소비주는 조금 언더슈팅의 성격을 좀 보여줬다 그리 봤습니다. 조금 과하게 빠졌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작은 애들은 꿈비 보면 될까요? 네, 꿈비 보면 되겠네요. 꿈비 보시면 되죠. 예. 이런 친구들은 결정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뭐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실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화장품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우량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런 게 코스맥스 얼마 안 빠졌어요. 아니면 뭐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 큰 관점에서는 안 가는 거지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죠 잠깐. 파라다이스는 분명히 공매도 때렸을 거예요. 이런 나쁜 대표님 그래도 리오프닝 희망들에서 우리 그거 한번 봐주시죠. 색조 화장품. 색조요. 색조는 근데 이제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CS 인터내셔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강하니까. 네.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누가 조정해라 얘기합니까? 차트 보면. 이거는 립밤이잖아요. 네. CS 인터내셔널. 그러니까는 어쨌든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네. 리오프닝이 끝났다고 해서 화장품을 전체 던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항공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많이 여쭤보십니다. 원래 안 갔었어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안 갔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아시아나랑 같이 보면 이 두 종목은 결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면서 그렇죠. 중대형주라서 있으면 아시아나가 시가총액 1위 회사고 네, 네. 020, 569인데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영국에서는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남아있는 세 개의 나라가 미국, 일본, EU인데 제일 힘든 데가 EU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결정 날지를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00340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분기 실적 부진 섹터 중에 하나예요. 지난해 월목 좋았기 때문에 화물 쪽. 화물 쪽에 부진이 있다 보니까 뭐 의자 뛰난다고 해도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란 게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더 돋보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진에어가 제주항공이나 이런 기업들은 좋죠. 오히려 실적에 돌아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 좀 에어부산인가요? 여보세요. 네, 조금 너무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런 자잘한 기업들의 상대적 밸류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버릴 건 아니에요. 네. 굳이 뭐 장이 좋은데 왜 주식을 들고 버리겠어요? 있어야죠. 예. 들고는 있는데 이제 투자가 분들이 뭐 항상 주식이 들고 있는데 보면 항상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왜 알아요.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막상 눈에 TV라든지 보면은 뭐 저 예를 들어 에어부산 뭐 20%씩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는데 내가 들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죠. 그게 자동차랑 똑같은 섹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가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금리라는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있다면 올해 23년도 키워드가 경기 불황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경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 더 좋아지는 기업을 찾거나 덜 좋아지면 매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 생각해서 제가 봐도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1분기 적자 나옵니다. 네. 적자 나오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베팅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지난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리 봤기 때문에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계속 비행기 탑니다. 나쁘진 않는데 언제 갈까에 대한 그림은
글쎄요. 이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맞겠죠. 아마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으면 바로 삼성전자 1분기 컨센서스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4월 초, 예, 예. 실적 발표 즈음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보다 빨리 움직인다면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14일이 화요일 그날 우리 화요일이네. 아, 다음 주 14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지금 컨센서스가 제가 5자 보고 왔거든요. 5자 발표된 이후에 정말 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다시 1,200원대 중반으로 이렇게 안정성을 보일 때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예. 일단 좀 보시고요. 저기 오늘 좋았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좋았던 거요? 네. 좋았던 거가 이쪽 신재생 쪽. 아, 예. 저는 사실 요걸 좀 항상 좀 강조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오늘 사연이었구나. 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 예. 근데 유가가 올렸다고 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슈가 되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일단 유가부터 조금 보면 유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 국면으로 좀 보입니다. 예, 중국 증시가 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수요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동부 해안에 풍력 타운을 조성을 하고 아, 네,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아까 GRMA. CRM이라든지 환경이나 에너지에 대한 변화는 바뀐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두산 퓨얼셀을 보면서 수소 경제 이야기가 수소 다시 나왔었죠. 이제 살살 네,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나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두산 퓨얼셀로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효성중공업으로도 열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코스피 안에서 그런 거 있는 거죠. 코스피 안에서 배터리 빼고 나니까 막 들어갈 만한 게 애매한 거예요. 예? 아, 표현이 죄송한데 너무 착착 와요. 아니 내가 펀드 매년 1조 정도를 운영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머리를 굴려봤는데 아 이게 그래 여기 어디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NC를 사자니까 게임주 비중을 늘리자니까 뭐 5월달에 뭐 저기 어디야 오버워치에서 게임 나옵니까? NC에서 아무리 TL을 출시해봤자 그 하나 경쟁사 하나 나오죠. 디아블로인가 뭐 하나 네네. 나와요. 그것도 좀 그렇고 자동차는 뭐 그냥 내가 딱 보면은 기아차 뭐 그냥 뭐 비중 정도 채워놓으면 될 것 같고 현대차도 뭐 사실 그냥 BM 정도만 채우면 될 것 같아. 네네네.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뭐 상대적 퍼포먼스를 놀다 보니까 딱 그나마 이제 조금 중형주단 이상에서 해볼 만한 섹터 내에서 또 뭐 시진핑처럼 나오는데 현대제철 철강조 하기도 이거 2월달에 가격 온상해서 반영이 된 것 같고 조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 에너지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CRMA 쪽도 유럽 넷째로죠. 이게 이슈가 있으니까는 한번 돌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기 뭐 보니까 오늘 그 CS 윈도도 세게 들어왔어요. 되게 세게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바뀌었네요. 아 이거 되게 진짜 일봉인데 강력한 겁니다. 예. 이거는 세게 들어온 거예요. 세게 들어왔단 말이 쉽게 말해서 여기가 시세가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걸로 본 거죠. 그럼 저 8만 원 금방 넘기겠네요. 이렇게 되면. CS 윈도는 원래 수주해 둔 게 많아서 네. 예, 저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다 월봉으로 한번 주봉으로 바꾸면 좀 편할까요? 월봉은 너무 좁죠. 주봉으로 봐도 이제 어느 정도 2년 정도의 저점을 좀 높이는 거예요. 잘 모았네요. 네, 잘 모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풍력이니까 그 태양광 쪽도 지금 하나솔루션은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 아쉬워요. 퍼스트 솔라 치면서 지금 퍼스트 솔라 날라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이종목 현대중공업 계열이라서 조금 무겁지는 않은데 이 친구도 물량이 작아서 움직이면 되게 잘 움직여요. 엄청 빠르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CS 윈도보다는 지금 차트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하나솔루션 주주분들 승질 엄청납니다 지금. 그 왜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당하죠. 시기를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인적 분할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왜 안 하냐고 보는데 두산표 에너빌리티도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오늘 대표님인데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차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했어요. 이거 뭐 이따 정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 보다 보면 그림도 이게 좁히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보면은 봐봐. 뭔가를 기대하려는 것 같은 주가는 띄우지 않는데 네. 연기금이 20만 주씩 들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끄시면 개인들이 엄청 고맙게 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지금 이런 차트 안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조만간. 이러다 갑자기 뭐 유럽 가가지고 아니 이건 뭐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그런데 그냥 저희도 이제 뭐 차트 베이스건 뭐 밸류에이션 베이스건 어찌됐든 시장의 분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원전이 한번 튈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위기가 저는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전하고 수소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길게 안 가요. 제가 느끼는 건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은 특히나 이제 뭐 우리 국내 관점을 보시면 안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네네네. 정책적으로 밀고 네. 가는 건데 원전은 되게 애매해요. 전 세계 원전이 500기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라 그래가지고 약간은 그때그때 움직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SMR을 투자할 정도는 맞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원전하고 수소 쪽은 그냥 약간은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비오셀. 예. 우리가 이제 약간 상상력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3, 4월 됐고 이제 슬슬 이제 정부 부처도 다음 이번 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돼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정책의 어떤 변화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 주 오늘 며칠이야? 내일 3월 8일이죠. 네, 7일. 내일 3월 8일 날 이제 하고 결선 투표가 10일까지 이번 주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충분히 그 이후로 이제 또 외부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 움직이는 두산표 뭐 종목을 몇 번 거론했습니다만은 수소 관련 이슈라든지 이 원전 관련 이슈들도 조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즘은 그 정부 정책이 나올 때 종목들이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 간다 그러면 바로 움직여요. 일단 움직인다는 거가 중요하니까는 일단 좀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재생을 얘기를 했고 네. 그중에 원전도 간다 해가지고 지금 대표님께서 자료 준비하셔서 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3월 1, 2월 달에 봤던 섹터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계속 그러니까는 그럼 봤던 것 중에서 어디가 안 움직였지?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는 저는 노코멘트 하려고요. 우리 이거는 박바이오에 대한 의견은 우리 차장님의 의견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바이오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이 기업 차트 보셨나요? 에너빌리티. 아니요, 녹십자. 제가 갑자기 그린 크로스를 봤어요. 어우, 뭐 아직까지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개 한번 쳐볼게요. 녹십자입니다. 이거 코로나 때 올랐다가 정말 코로나 때 사신 분들은 50만 원 갔던 주식이에요. 네, 녹십자로. 또 하나가 이제 종건당이 있어요. 종건당 웃으면 안 되는데 종건당 쪽도 거의 코로나 때 난리 났다가 정말 제2의 코로나가 와야 10만 원 갈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조금씩 뭔가 거래를 실어요. 거래가 붙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뭐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오늘 거기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많이 붙어.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그래 서정진 회장이 복귀.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네. 그리고 실적 발표. 네. 그 모든 게 매칭이 됐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으로 들어오는 수급을 좀 딱 봐니까 외국인은 역시나 공매를 치고 있어요. 공매를 치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금. 예. 패시브 자금 다르고 셀트리온의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좋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들어오길래 이 기업의 주가가 가고한 걸 떠나가지고 바이오주는 되게 많아요.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항암 관련주도 있을 거고 신약도 있고요. 신약도 예, 있고 예.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투자 심리적인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셀트리온 올라간다고 HLB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오는 다 각계 전투니까. 근데 일정 부분 약간 이제 좀 저점을 찍으려는 그림이 좀 있네. 그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정확하고요. 근데 조금 저는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서준희 회장 복귀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늘 HLB 얘기 나오고요. HLB 뭔 이야기 나온지 지금 못 봤어요, 제가. 리보세라님 또 그 내용이 좀 나왔는데 예. 이게 항상 바이오는 계속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일 때.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이 나온다 칠게요. 대표님 표정 제가 봤거든요. 맨날 원래 그랬다 하는데 피디님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은 간다 안 간다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오른쪽에 기관들이 산 종목을 좀 뽑아왔어요. 코스닥에서 오늘. 아, 저 좋은 기업 하나 있네요. 예. 코세스라고. 예, 코세스도 있고요. 예, 뭐 있고. ABL 바이오 오늘 눈에 들어왔어요. ABL 바이오가 들어오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들어오고요. 아, 레고캠도 좀 변동성 있는 예. 친구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몇몇 종목들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조금 그러면은 예, 좀 그럴 수 있지만은 몇몇 종목들이 지금 안 들어왔던 기간 수급들이 오늘 어제 툭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는 예를 들어서 A 종목을 팔고 B가 들어오면은 그 이슈 플레이잖아요. 네. 그런데 바이오 웬만한 것들은 지금 기관들이 지금 하나씩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셀트리온은 들어왔고요. 근본이 있는 예, 근본인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근본이 있는 근데 근본이 없는 그런 것들도 오늘 이제 마지막에 조금씩 오후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수급 좀 봤더니 그러면은 이게 바이오 섹터가 좋아지는 건 우린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기관들이 이쪽에서 바이오로 조금 옮기고 있다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은 예. 저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하나가 다 다르거든요. 네,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에서 바이오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셀트리온이 가도 바이오 간다 이야기할 거고 HLB나 뭐 이런 임상 개발 기업들이 간다고 할 네네. 건데 너무 이렇게 각계전투로 들어오니까 저는 사실 간다 안 간다 말하기가 조금 모호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께서 아니 어떤 전문가 어떤 패널께서 내일부터 바이오 날아갑니다.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바이오가 그러니까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가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가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임상 관련 회사들이 가는 건지 항암 관련이 가는 건지 정말 대중 치매가 가는 건지 네. 올해 대사가 미국에서는 사실 알츠하이머가 주요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다이아드의 브루스 윌리스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바이오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차장님 바이오를 좀 하시는 분이신가요? 저는요 바이오 진짜 안 하죠. 아, 예. 그런데 제가 하도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바이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고객들한테. 이게 좀 너무 작은 주식이라 조금 조심한데 혹시 이걸 가지고 바이오 간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시장에서? 레고캠이요? 아니, 까나리아? 네.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10%씩 움직이는 거가 몇 년 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야 된다. 뭐 삼바는 쉬잖아요, 또. 삼바는 뭐 오늘 쉬었어요, 또.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려면 여러 퍼즐들이 맞춰. 2000년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좋아지는 코스닥의 상승장이 올 거면 바이오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예. 날개를 달죠. 그래야지 1000포인트가 가고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올해는. 아, 신념입니다, 1000포인트까지 보십니까? 신념입니다, 신념. 아, 1000포인트까지? 네, 신념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리고 코리아 코스닥은요, 한번 불 붙으면은 잘 안 깨진다는 점. 그렇게 안 깨지고 꾸준하려면은 2차전지 당연히 가야죠. 가지면은 바이오가 좀 붙어야 되고요. 예. 바이오가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좀 어렵죠. 지금 전반 여건 자체가 금리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금리는 아닌 것 같던데요. 내가 뭐요? 로봇이나 AI 배터리 움직이는 거 보면 금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작년에 바이오 죽일 때 금리 때문에 죽인다 그랬어요. 그건 작년이었고 예. 지금은 왜냐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돈 안 듭니까? 그럼요. 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금리와 성장주 약세, 금리 인상 시 바이오 약세랑 조금 다른 것 같은 저는 그거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금리 이슈가 좀 시장에 부담을 줄 때는 플랫폼 업체 조심.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제가 왜냐하면 사실 저는 모른다고 하는데 네네. 뭐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바이오 해가지고 네네. 부끄럽지만은 네네. 그렇게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사람마다 그런데 저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한 섹터는 혹시나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툭 들어갈 정도지 목을 매지는 않는 스타일. 저도 오늘 좀 몇몇 매매하는 섹터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바이오 어떻게 보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 믿겠다. 좀 꽤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맞아요. 섹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한 이유가 자기의 신념 때문에 크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난 모르겠어. 이게 지금 며칠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소신, 대표님 말 소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퍼즐은 저는 그쪽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일단 바이오가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아직은 답을 내기도 어려운 섹터고요. 어차피 바이오는 이 100개 종목 중에서 잘 고른 두세 개만 대박이 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좀 힘드니까. 그것이 회자가 크게 되죠 또. 네, 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허황된 네, 그런 걸 좀 가질 수도 있겠죠. 일단 저희가 오늘 사연이 좀 있어요, 대표님. 아, 그래요? 2개나 있기 때문에 좀 네. 빨리 여쭤볼게요. 그냥 편하게 재작년의 히어로 주식 HMM. HMM이? 네. 어, 마이너스가 좀 크시네요. 28%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사연이 있어요. 28%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30%더 30% 생각할 올린 때 거죠. 예, 예. 한 25,000원이 더 되나요? 한 2만 7, 8천 원 정도 되겠죠. 예. 3, 7, 21이니까 한 3만 원대 전후네요. 얼추 이 정도면. 차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봅니다. 일단 본다. 예. 네. 아직 장이 막 오르기 시작한 전 단계니까. 사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비중을 줄이라 말은 못 하겠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저희 상담을 보게 되면 비중이란 게 없잖아요. 네, 네. 수익률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좀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의 주식만 매매한다면 뭐 그냥 계속 그냥 가보라고 하겠는데 네네. 시한 관점에서 과연 해운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경기랑 가장 직결적인 관련이 높고 가장 민감하죠. 근데 지금 시장도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움직인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쪽은 해상 운임과도 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HMM은 또 매각 이슈도 있어서 맞아요. 저라면 뭐 낮은 비중이라면 과감한 종목 교체를 권하겠고 만약에 전체 자산에서 30% 이상의 비중이라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셔서 마음 편하게요. 예, 마음 편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쉽지는 않겠어요. 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의 결에 맞는 앞으로 또 해운업에 얼마나 갈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로 뜨거웠던 주식이잖아요, 대표님. 제가 TV 방송을 옛날에 좀 많이 하면서 상담을 할 때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시는 분은 위로를 받기보다는 저는 냉정한 판단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게 네가 들고 있어 봐라 그게 뭐 손절하기 쉽겠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연을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꼭 위로받기 위해서는 사연을 안 보낸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이 기업이 정말 가망이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는 하강 속도가 완만화되는 것이 단기간에 금리가 고금리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황에 대한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게 안 잡습니다. 여담 삼아 제 얘기 잠깐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아이 뭐 예. 항상 쭉 예. 그 계속 올라옵니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종목 교체를 하고 싶은데 나의 그 이쁜 나의 자식을 내 손으로 떠나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삼촌을 부르십시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종목을 이꼴하시고 나는 못 자르니까 박 차장 네가 잘라주세요. 아 합니다. 그렇죠. 유한타증권 우리 박현상 제가 차장님이 뭐 깨알 PR은 아니고 제가 가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못 하겠대요. 당신께서 직접.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네, 저 투자 철학이 매각 이슈, 정부 지분 주식은 안 합니다, 저는. 네. 뭐 제가 안 한다고 꼭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냉정하십니다. 아니, 철학이니까. 아니 저는 그 주식을 속어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걸 지우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상한 것들을 줄여 나가도 2,500개 중에서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 또 새롭게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흠결까지는 아닌데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 주식을 내가 왜 하느냐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대표님. 뭐냐면 사연이 많아 이렇게 중원장에. 요즘 사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올라가고 개별 종목들이 팔딱팔딱 움직이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너무 답답한 거죠. 아, 그럴 수 이게- 있죠. 주식이 원래 사자마자 답답해요. 가장 답답한 거에 제가 제 기준은 너무 5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지금 65% 비중이시래요. 그러면 이제 그 18% 정도 손실. 18%? 네, 네. 그러면은 지금 18만 원 정도니까 대략 21만 원. 4만 원 플러스. 20만 원 어쨌든 이상이네요. 그죠? 20만 원, 한 21만 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현대차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 실적도 좋고. 근데 과연 현대차 28만 9천 원의 주인공은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거든요. 21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25만 원 이상의 현대차는 과연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시장은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오기 가기 위해서는 25만 원대 역사적 최고가를 만들었던 그 트리거가 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기차죠. 그러면 과연 현대차는 지금 글로벌 미국의 전기차 GM이나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도 자꾸 생각을 해보거든요. 약간 색깔이 애매해요. 제가 지금 보는 거는. IRA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나 이런 브랜드 네이밍 같은 경우는 우수의 자동차를 쓰는데 아까 현대차 우리 잠깐 기아 제가 테슬라 보여드렸죠. 현대차가 월 글로벌 주간 10,000대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가장 현대차가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변수가 결정적 IRA 법안 관련 이슈인데 이게 잘하면 이달에 결정이 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중재 법안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회장님 이름이. 네, 우리 현대차 회장님도. 현대 회장님, 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정의선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도 결정적으로 미국 알리바마나 조지아나 다 세팅 끝났단 말이에요. 세팅 끝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이슈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 가격을 자꾸 내렸으니까 그럼 현대차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제가 아이오닉 6를 봤어요. 느낌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제네시스 프리미엄 모델가 사실 준중형에서 원래 모델 Y를 갖고 왔던 아이오닉 5였다면 현대차의 찐 성부는 결정적으로 세단이고 아이오닉 7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아마 내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 같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자동차는 아까 한 거는 조금 다른 게 코로나 때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지만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섹터가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 빠른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 65%의 비중에서 만약에 21만 5천 원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그냥 추가 매수 좀 그런가? 65%. 오늘부로 현대차를 현재가 시세에서 빼버리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라고. 예. 네. 혹시나 언론에서 16만 원 깼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열어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 팔고 딱 21만 원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팔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시세 시작인데요. 그때. 네. 그래서 대부분이 오랜 비중을 갖고 있고 장기간 몰려 있다 보면 정확하게 본인 손익 단가 왔을 때부터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22만 원대가 올라오게 되면 이게 완전 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수를 15만 원 잡고 30%면은 19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네네네. 맞나요? 맞아. 예. 5, 3, 15, 16만 5천 원이네. 네. 그럼 현대차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 맞아요? 30%. 예, 그죠. 그럼 30%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제 이 시세에 결이 받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잠깐 같은 시세예요. 갔었어요. 예. 예, 같은 시세가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많이 빠졌는데 현대차 이제 실적 보면서 가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는 들고 갈 가치가 있는 기업과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예, 이 6.5% 비중이라면 이걸 왜 했을 건데 65%면 이거는 한번 길게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6.5%라면은 조금 밀릴 때 더 사도 되는 거죠. 6.5%라면 바로 갈아타라 그럽니다. 6.5% 비중 상한가 쳐봤자 내 자산에는 1.8% 올라갑니다. 역시 명쾌하십니다, 대표님. 요거도 먹는 거. 아닙니다. 일단 오늘 사연까지 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이게 대표님 처음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뭐 외국인이 얼마 팔고 있지? 이거 요즘 장중에 안 보시지 않습니까? 봅니다. 개장하자마자. 그때 말고요. 좀 매매하고 있으실 때.
매매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네네. 뭐 그냥 한 20분 정도 보면 네네. 아, 오늘 별로 안 팔겠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면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공부하고 내가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더 빨리 워킹하는 시장이니까는 그걸 좀 보셨으면 어떨까. 저번에 저희 대표님 할 때는 미국 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났거든요. 그때는 장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시장이 네. 펼쳐지고 있으니까는 좀 계속 시장이 꾸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님 마지막 덕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라이트하게 뭐 그렇게 좀 재수없게 방송했을 수도 있어요. 뭐 니는 글이 잘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8.15 이게 이제 주 한 번 정도 하면서 되게 이 챗 댓글 다 보거든요. 다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이빨은 칭찬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은 내공과 격려와 서로 아껴주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셨어요. 예, 많이 아껴주시고 하고 사실 근데 그러면서 잠깐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식은 위로보다는 정확한 해초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예, 오늘 조금 해초리로 들리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풍성한 계좌를 위한 애교 섞인 귀여움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귀여움으로 애교로 보실 것 같고요. 찐시장 오늘 3월 7일 찐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